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챕터 10 시나리오 작성하고 데이터 통합하기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 8개 시트 중에 5번, 6번 시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아마 다음 시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온다. 교재는 지금 렉스미디어 커말 2급 실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96페이지고요. 시나리오 작성하고 데이터 통합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의 기능을 이용하여 집행 유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집행의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서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분합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 정의입니다. 이름 정의. 제일 먼저 이름 정의부터 한다.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이름 정의가 나와 있죠.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10에다. C10을 뭘로? 집행액 합계로 놓으래요. 자, 여기 클립보드 바로 밑에 있는 게 이름 상자입니다.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을 치는 거죠. 집행액 합계 엔터까지 쳐주셔야 돼요. 엔터를 쳐주시고 이러면 지금부터 C10이 주소가 C10이 아니라 뭘로? 집행의 합계로 변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D10을 클릭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집행률계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집행률과 률로 좀 많이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타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나리오 관리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는 이 일련의 모든 절차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자, 우선은 이름 정의를 했어요. C10과 D10인데요. 포인트는 여러분들 여기 이름 정의를 한 곳에서 변수와 결과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읽어 주시는 거냐? 지문으로 올라가요. 지문에 읽어보는 거야. 집행률계가 변동하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변수가 누구라고요? 지금 D12 변수라는 겁니다. 그럼 저처럼 커서를 D10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상무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겠죠. 자, 이렇게 창을 뜨게 되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시나리오를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삼각형을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죠. 비율, 인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셀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D10에다가 놨기 때문에 변수를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셀을 안 찍으신 분은 지금 여기서 클릭하시면 된다. 나머지 이 설명과 보호, 숨기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여기 있는 집행유예를 얼마로? 그죠? 80으로 놓으세요가 되어 있네요. 80. 아, 이거 제가 잘못하고 있죠? 지금 시트를 잘못 가져왔네요. 자, 시트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따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선은 그럼 다시 금방 지금 한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C, 집을, 그렇죠. 집행액 합계로 놓고, 그 다음에 D10을 집행률 계로 놓고, 오타 났죠? 오타 났으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좋네요. 제가 오타를 냈어요. 그러면 집행률 계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집행률 계로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안에 지금 D10에 이름이 여러 개가 돼버린 거야.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자, 요거를 삭제해 주거나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삭제해 주면 되겠죠? 자, 가보시면은 C10과 D10의 이름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D10에 아까 변수였죠? 놓고 데이터에 가상무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D10 제대로 찍혔는지 체크, 확인. 집행유예 합계는 80. 그래서 80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왼쪽 하단에 추가 버튼 보이시나요? 추가를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시나리오 2번을 또 입력합니다. 이번에 이름이 뭐라고요? 비율 인하.
자, 비율이나 이름만 바꾸고요. 나머지 변경된 셀은 두 번째 입력할 때부터 똑같습니다. 그냥 바로 확인, 50. 자,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 관리자의 시나리오가 비율 인상과 비율이나 두 개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만들래요. 그러면 요약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우측 하단에 요약 눌러보시고요. 우리가 만들 건 뭐라고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결과 셀을 보시면 결과 셀은 우리가 아까 D10과 C10을 선정했죠. 이름을. 결국에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변수면 하나는 결과란 뜻입니다. C10 이상 없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분석 작업 1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정답과 반드시 일치해야 되며 여기 오타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거는요. 여기랑 내가 입력한 80과 50 이것만 체크하고 이 밑에 있는 이 합계는 안에 들어있는 함수에서 나오는 거라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체크하고 넘어간다. 혹시라도 본인이 뭔가 실수했어.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띄어쓰기도 되고요. 글자도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 인상이라고 이율이라고 내가 잘못 쳤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바뀐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앞에 있는 게 바뀐 게 아니야. 이름이. 누구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A4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뽑아냈어요. 이미 출력물이에요, 출력물. 다른 말로 하면 화이트 우리 수정액으로 막 지우고 나서 여기다가 찍찍 긋고 다시 쓴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다시 삭제하고 다시 어디 가서 분석 작업에 가셔서 다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자, 2번 시트도 바로 하고 있다 설명 들어갈게요. 2번 시트는 통합입니다. 통합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통합은 자 얘는 우선 순서부터 알려드립니다. 통합은 먼저 범위부터 준다. 자, 범위부터 주시고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나누기 위쪽에 보시면 통합이라고 있어요. 통합. 이 아이콘 봐주시고요. 통합을 누르십니다. 자, 지금 한 게 순서예요. 만약에 첫 행과 왼쪽 열이 지금처럼 다 차 있다면 범위 주고 우선은 통합 버튼을 눌러 아이콘을 눌러서 통합이라는 함수를 나오게 한다. 자, 이제 문제 읽어도 됩니다. 지금 읽어도 괜찮습니다.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함수를 중요해요. 함수는 합계를 쓰겠다. 합계고요. 자, 범위는 어떻게 주느냐? 표 1, 표 2, 표 3을 합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행과 왼쪽 열이 포함된 범위를 주셔야 됩니다. 범위 주고 추가, 범위 주시고 추가, 범위 주시고 추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통합을 할 때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면요.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을 알아서 찾아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은 다른 통합 시트에 있을 때 가져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를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행과 왼쪽 열이 제일 중요하다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급 시험 보면서 이걸 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난 거예요. 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데이터 통합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시트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 뭐부터 한다? 이름 정의부터 한다. 시나리오는. 그 다음에 각각 C10과 D10의 이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들어간다. 시나리오 이름, 변경된 셀 확인, 데이터 입력, 추가. 아까 있었죠? 이름 다시 한번 주고요. 데이터 주고 요약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결과 셀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왼쪽에 요약 시트가 삽입이 된다. 자, 아까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통합 시트죠. 통합은 범위를 준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확인하고 범위 참조 범위 주면서 추가.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 체크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나중에 목표값 찾기라고 나와요. 목표값 찾기는 더 쉬워요. 목표값 찾기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B12 140만 원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목표값 찾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때 하는 게 목표값 찾기다. 즉 B10이라는 게 140만 원이 되려면 B8이라는 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럼 수식 셀 B10 찍어주고 내가 원하는 값 타이핑 바꿀 셀 그대로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돼. 순서대로 B10, 140, B8 찍어주고 확인 누르면 내가 B10이 140만 원이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이 되면 확인 누르면 그냥 끝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도 10점입니다. 10점이긴 한데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약간 실수가 있으면은 감점이 그냥 10점이 되는 거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꼼꼼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요번에 아까 하다 말은 거 1번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라 했죠? 우선 이름 정의부터 하자. 이름 정의. 자, 이름은 B 18셀. 얘는 세율이다. 세율, 엔터. 자, 그 다음에 G7셀. G7셀은 소개 1월. 엔터. 얘는 소개. G12는 소개 2월. 엔터. 그 다음에 G16은 소개 3월이 된다. 엔터.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세율이 변동한대요. 세율에다 놓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이고요. 변경된 셀 확인해 봅니다. 이상 없네요. 확인. 자, 세율 몇 퍼센트? 15%입니다. 15%. 그 다음에 추가. 세율 인하. 나머지 이상 없고요. 확인. 두 번째는 9% 확인. 요약 들어가면 되겠죠. 요약 보고서 만들라니까요. 자, 여기가 문제죠. 지금은 이름 정의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어요. 근데 변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결과가 세 개란 얘기죠. 그러면 지우고 결과를 우리가 찍어주는 겁니다. 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이유는 뭐예요? 떨어진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야 했죠. 하나, 둘, 셋 찍어주시면 결과 셀이 G7, G12, G16이 나오겠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없으면 내가 친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상 없으면 패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라. 자, 범위 주시고요. 데이터 통합 들어갑니다. 자, 문제 보니까 뭘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요. 자, 표 하나 추가. 첫 행의 왼쪽 열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 추가. 셋 추가. 첫 행과 왼쪽 열 고정 확인. 이게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데이터 통합은 엄청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가요? 여기 유형 2번이죠. 아까 이거 제가 잘못했던 거라 우선은 이름부터 지우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도 잘못했었죠. 1번 문제를 여기서 해가지고 우선은 지우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2번 작업 보면은 이름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D6은 이름이 뭐라고요? 수리금액 인상. 수리금액이라고 엔터 쳐주고요. 그 다음에 F6은 여기서 결제 금액으로 놓겠습니다. 엔터. 수리금액과 결제 금액이고요. 지문 보니까 수리금액이 변동한다고 합니다. 수리금액은 D6이네요. D6에다 놓고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순서 잘 기억해요. 순서. 수리금액 인상. 자, 변수 D6 제대로 찍혀 있네요. 확인. 수리금액 얼마? 55만 2천원. 그 다음에 추가. 수리금액 인하. 변수 확인하고요. 셀 체크 확인. 54만 8천원 확인.
자, 요약. 지금 F6 제대로 찍혀 있네요. 그죠? 지금처럼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나와요. 변수 여러 개일 때만 신경 쓰시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수리금액, 결제금액, 수리금액 인상, 수리금액 인하 55만 2천원, 54만 8천원 이상 없네요. 그러면 패스 넘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자, 분석 작업 2번인데, 자, 여기 목표값 찾기가 나왔죠. 그쵸?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까 설명만 드렸는데, 순서대로. 자, E5, 우선은 E5가 700만 원이 되려면 D5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우선 E5에다 컷을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상부석에 목표값 찾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순서대로 하라 했죠, 제가. E5는 들어왔어. 먼저 찍어놨으니까. 그럼 700만 원. 700만 원이 되려면, 즉 E5가 만기 지급액, 김은소의 만기 지급액이 700만 원이 되려면 뭘 바꿔야 된다? D5, 즉 김은소의 납입 기간은 얼마여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지금 김은소의 납입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이거죠. 확인 눌러보면 예, 지금 700만 원 된 거 보이시죠? 여기 만기 지급액이. 그리고 개월수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로? 27개월로. 자, 여기서 하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취소 누르지 않고, 취소 누르면 초기 세팅으로 가기 때문에 확인만 눌러주신다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지금 데이터 통합하고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까지 봤거든요. 이제 데이터 분석 관리 시트는 2개 남았어요. 2개. 2개죠. 피벗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라는 게 남아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 다음에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피벗 테이블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데이터 관리 쪽에서 나오면 함수가 쉬운 편이고요. 만약에 함수가 어려우면 데이터 관리 쪽에서 피벗 테이블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오는 건데, 피벗 테이블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고, 그 중에 우리가 하는 일부를 갖다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 보셔야 된다. 다행인 거는 어렵게 안 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피벗 테이블하고 데이터표 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매크로 하고, 그 다음에 차트하고, 나머지 함수 들어가기 전에 거를 모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함수를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게 좋다. 제가 sum 하는데 sum을 갖다 합계라는 걸 모르시면 안 되겠죠. average라는 거, average if라는 거. 요즘에 요번에 새로 나온 ifs 함수도 있고요. 21년 버전으로 나온 거.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은 추가 함수도 드릴 테니까 함수 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